지금부터 2018년도 9급 국가직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통일신라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하였다. 자, 우리나라 역대 그 지방행정제도를 보면은 조선시대에 와서야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이 되고 다시 그 군현 아래에 또 촌이 있죠. 이런 세력 등은 이제 그 유력 세력들이 다스렸습니다.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촌주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촌주가 사실상 수령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 민정 문서를 3년마다 촌주가 작성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발해 전국 33여 개의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조선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촌락 지배현식으로 군현 밑에 또 이제 면이제라고 해서 또 자치적으로 또 어떤 통수제도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에 있던 것이고 고려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향리 통제를 위해 사신관을 파견했다. 사신관 제도와 기인제도, 이건 뭐 고려시대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갑과 을의 단판 이후에 있었던 의뢰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하였다. 자, 이거는 건환이 1차 침입 당시 건환의 장수인 소선영의 말이고, 이거는 여기에 대항해서 서희가 외교로서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고 그래서 고려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나라 동경도 우리 강영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단판을 통해서 압록강 하구 쪽에 강동육주를 얻게 되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예, 이건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죠. 993년 성종 때 있었고 고려 이듬해 994년에 강동육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동북구성 함경도 지역의 동북구성은 이제 윤관이 이제 여진을 별물반에 끄고 정벌한 다음에 1107년에 설치를 했고요. 귀주대첩 거란의 3차 침입하고 관련돼 있죠. 강감찬 장군이 1019년에 크게 무찌르고 더 이상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천리장성 축주가 있는데 이건 뭐 사실 고구려도 있고 고려도 있죠. 고구려는 당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유왕 때부터 보정왕에 이르는 시기에 남쪽 부여성에 비사성에서 북쪽 부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고, 고려는 이제 거란의 침입을 다 막아낸 다음에 거란과 여진 이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에 이를 때까지 성을 축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미추친 기역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을 옳은 것은 여기 영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 광개토 대왕이죠. 영락 10년, 이게 400년 경자년이죠. 이때 왕이 보병 기병 5번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신라 원조인데 여기서 그 백제가 396년에 영원히 노기했다고 항복을 했는데 외를 사주로 해서 신라를 공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외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를 거쳐서 가야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도움을 받은 신라는 고구려에 의해서 종속적 발전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특히 광개토 대왕 다음인 장수왕 때는 아예 이제 볼모까지도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금간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전기가야연맹이 붕괴가 되고 이제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가야연맹이 편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금강가야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에요. 고구려 군대가. 그래서 이건 당연히 틀린 것이죠. 중심 세력으로 대두된 것은 그 이전이 되겠고,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371년 백제 최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국권왕을 전사시켰죠.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여기서 신라는 이제 신라 진흥왕이고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했기 때문에 나제의 동맹을 완전히 결렬시킵니다. 그 전에 이미 한강용을 다 독식을 했고요. 4번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는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하여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되겠죠. 1차 미소 공의가 결렬된 다음에 북한은 빠르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걸 못하느냐, 빨리 이걸 설치하자, 단독정부론을 내세운 것이고, 그런데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 3.8차 선언을 진정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는 내용이죠. 이거는 바야흐로 유엔 소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에 이를 쯤에 바로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승만 가 50총선에 불참했다. 아니죠. 이승만은 참여를 해서 국회의장이 되고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틀렸고, 좌우합작 친원칙을 지지했다. 좌우합작 친원칙은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즉 정읍 발언과 반대해서 일어난 그러한 좌합작 운동의 결과물이죠. 중도 좌의 김규식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중도 좌파의 여운형이 합작을 한 것이죠. 단독 정부를 배격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승만이 좌우합작 친원칙을 지지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탁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이거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죠. 구심점이 되는 것인데 김구 선생이 이걸 조직을 하고 이승만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자, 이 중도 좌우에 김규식과 여윤영이 각각 좌합작 운동을 펼치했고 미군정도 이를 인정을 하고 김규식을 중도 우파의 김규식 좌합작 운동의 한 축인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의장까지 인정할 정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가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은 예전에 성종이 모모 시행했다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났다. 잡스러운 게 너무 많다.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이제 그 연등회와 팔간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연등회는 뭐 차마 그 폐지할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팔간회는 연등회는 이제 순수 불교적인 것이지만 이건 불교에다가 토속적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성격의 그러한 집회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팔간회를 폐기시켰다가 현종 때 다시 이제 부활이 됐어요. 팔간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토속신의 제사를 지냈고요. 연등회와 팔간회는 후뇨 10조에서 고려 태조가 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팔간회 때는 뭐 주변에 뭐 거란이라든지 탐나 뭐 여러 그런 외국 상인들도 송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정월 보름이 아니라 늦가을이 됩니다. 그래서 음력 11월 15일 서경 같은 경우는 추위가 일찍 오기 때문에 조금 빠른 10월 15일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다른 하나이나 냇물에 갈래는 만개가 된다. 만천. 나는 그 냇물이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다. 나는 그 비추는 달이다. 만천 명월. 주인 되는 할아버지다. 만천 명월. 주인홍이라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한 사람은 가장 성리하게 능통했던 정조가 되겠습니다.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정조에 대한 설명인데,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서호수라는 사람의 해동농소라는 농소가 있는데, 이게 정조 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 3, 4가 확실히 정조 때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갑인예송, 예송 논쟁, 이거 현종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상을 설립하였다.
조선 숙종은 충과 역을 바로잡은 그러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순신, 강감찬 같은 구국 충신들 굉장히 귀히 여겼고요. 그 다음에 바로잡는 것 중에는 이제 뭐 노산군을 단종으로, 그 다음에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 예, 이러한 사람들을 실현을 시켜준 것이죠. 예. 그리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위해선 또 대보단이라는 걸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광산 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 수를 처음 시행했다. 설점, 점포를 허용하고 세금을 건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채를 허용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효종 때입니다. 효종 2년인 1651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자, 해동 농서는 정조는 정조 시대가 바로 실학의 시대이죠. 농업, 상공업 다 발전했는데 농업에도 큰 관심이 있어서 정조는 권농정, 농정을 위해서 농서를 구농서, 농서를 지을 것을 구하는 그러한 유능 왕의 유시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조치에 따라서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여기 나온 서호수의 해동농서와 또 하나는 박지원의 관홍소초라는 것이 편찬이 돼서 찬진이 되어졌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밑주치인 국왕이 제의견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륜행실에 관한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강오륜이 있는데 임금, 부자, 부부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친구와 형제 이륜에서 잘 모른다. 이 이륜행실에 대해서 이륜행실들을 이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자, 중종 때 오면은 사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의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성리학적 그러한 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예전부터 뭐 소학을 권장한다든지 향약 있죠. 예. 특히 이 이륜행시들은 바로 이 향약을, 여시 향약, 언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있죠. 뭐 조광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향약이 들어오고, 또 이 김한국은 더 나아가서 연근처럼 이륜행실도 조신과 함께 이륜행실도 편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효사 1년 전인 1518년, 이게 중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런 성리학적 이런 움직임, 이런 건 중종 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 주세봉의 백운동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중종 3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하였다. 자, 김시습이 이걸 언제 저술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김시습은 생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단종 보기와 관련돼서 죽은 사람은 사육신이고,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종을, 의리를 지킨 사람이 생육신의 한 사람인데, 단종 보기 운동이 1456년에 있었죠. 그 이듬해 단종이 죽었고요. 그리고 김시습이 성종 때 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따라서 세조에서 성종 사이에 저술이 된 것이지 중종 때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죠. 자, 국조 올해의 국가의 5가지 행사, 인문지리서, 동국열지, 승남, 악학개범 등등 이런 것이 편찬된 시기 성종 때죠. 문화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집현전을 창설하였다. 이건 세종 때가 되겠죠. 집현전 창설. 예. 8번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는 식민지 정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총동원 업무. 자, 이거 징용이란 말도 나왔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4번은 맞겠죠. 예. 바로 국가 총동원법입니다. 이게 1938년 4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정이 됨으로써 인적, 물적 수탈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가통제령으로 배급제라든지 금속회사령을 통해서 군수물자 공출이라든지 국민징용, 요 세 가지는 당연히, 물적 수탈은 국가 총동원
법에 근거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인데 육군 특별지원법령을 제정해 지원병을 선발했다. 이게 1938년 2월이에요. 뭐 이 연도를 알아도 좋겠지만 이게 총동원이라는 건 강제적인 것인데 지원병은 뭐 아무래도 지원하는 거니까 이거와는 좀 무관할 것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연도를 알면 확실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가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의하여 자 이용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동학농민운동에서 4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고부봉기죠. 고부봉 군수 조병갑의 탐악에 저항한 것이고 후임 군수 박원명이 잘 회유를 했는데 안핵사 이용태가 탄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2단계가 바로 1차 봉기가 되는데 바로 1차 봉기 때의 사실이 되겠네요. 이 탄압에 의해서 전봉준은 옆 동네 손아중이 있는 무장 쪽으로 가게 되고 무장에서 1차 봉기가 시작이 되고 동학교들이 더욱 모여서 백산에 집결을 하게 되고 황룡촌 황토현 전투에서는 전라도 감영군을 깨고 황룡촌 전투에서는 중앙경군까지 깨게 됩니다. 이후 전주성을 점령을 하고 청일 양국군이 출동을 하자 정부와 3단계로서 전주하약을 체결하고 직강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패전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면 전봉준이 전라 우도를 호령하고 김계남이 전라 자도를 호령했다. 이 직강소 통치와 관련된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나와있죠. 무장봉기 등등등.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죠. 무장백산 이렇게 이어지는데 백산에서 보구관면에서 걸기하라는 통보를 통해서 다 집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일본이 경복궁을 무단 점령하면서 압박을 가하죠. 그러면서 동학교들이 구국 항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2차 봉기고 1차 봉기가 호남 지역의 남적 중심이라면은 이건 남적 플러스 선병이가 이끄는 충청 호서 지역의 농민군도 합세를 하게 되고 이들은 논산에서 집결을 해서 대본영을 이룬 다음에 북상하던 중 우금치에서 괴멸적 여기는 일본군까지 개입이 되는 것이죠.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1번은 자, 그다음에 여기 3번의 교조 신원 운동은 이건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는 가보년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892년에서 1893년에 교조 최재우의 교조인 최재우의 그 억울함 이것을 신원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공삼서보 이렇게 외워두시고 공주, 삼내, 서울, 보은 집회가 되겠는데 군과를 합히니까 이건 서울 집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기구가 존속한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총독이 종단 기간에 무엇을 신고해야 된다.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죠. 일제. 네. 이때 그 추진한 기구는 토지조사국인데 1910년에 창설이 돼서 1918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뭐 잘 모르더라도 1910년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문제는 조금 그 상식적으로 국문학적 지식이 있으면 국문학사적인 지식이 정답은 2번인데 최초의 근대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 이게 1917년에 연재가 되었죠. 최초의 근대적 자유시 뭐 주요한의 불놀이 1919년 이런 것처럼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자, 나머지 보도록 조선청년연합회. 자, 이렇게 어떤 사회단체 이런 것 등이 나타나게 된 시기는 1920년대 이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단 총찌기 때는 아예 못해요. 언론 출판 집회 개세가 이거기 때문에 이건 1920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열단이 언제 창설이 됐냐 이건 알아두셨죠.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조직을 했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연초 전매제도 담배 전매 사업이죠. 뭐 이런 거 외워야 되죠. 1921년이 되겠습니다.